30골 100도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 낳은 전제 축구선수. 아스날의 신성으로 성장해 만 20살에 EPL 도움왕에 올랐고 리그 도움왕을 3번이나 정복한 어시스트 머신. 양날의 검이지만 너무 날카로워서 버릴 수가 없었던 명검 같은 선수, 세스크 파브레가스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지로부터 차로 40여 분을 북동쪽으로 달리다 보면 아레니스 데마르란 작은 해안 마을이 있습니다. 인구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 마을에서 1987년 5월 4일 스페인이 낳은 축구 천재 파브레가스가 태어납니다. 건설 노동자인 아버지와 출장 요리사로 일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모자람이 없이 자란 파브레가스였지만 10대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졌지만 세스크의 아버지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축구 아카데미에 보내기로 했고 아들만큼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분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눈에 띈 것은 10살 때였습니다. 바르사 유스팀과 파브레가스의 동네 유스팀이 경기를 하게 되었고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본 바르사 관계자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아서 바르셀로나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처음 5년간은 일주일에 한 번 바르셀로나로 건너가 훈련을 받았고 15세가 되자 라마시아에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때 만난 친구가 피케와 리오넬 메시였죠. 2001년 축구 선수로 한창 성장을 하던 파브레가스에게 부모님의 이혼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바르셀로나 유스 코치 로돌포 보렐은 펩 과르디올라에게 찾아가 슬픔에 빠진 파브레가스에게 유니폼 사인 한 장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4번 유니폼에 훗날 바르사에 4번을 입는 날을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에서 2000년대 초반 중앙 미드필더 대세는 수비적 미드필더 그리고 창의적인 클래식한 10번 조합이었고 볼을 점유해주고 패스를 뿌려주는 4번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비주류에 속했습니다. 지단 다비즈 또는 로이킨 스콜스로 대변되는 스타일이 흐름이었지만 피를로란 인물의 등장, 433 전술, 4231 전술 시스템 전환으로 4번의 역할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격적인 미드필더보다 좀 더 내려앉은 패서 미드필더 새싹들이 속속 등장했고 알론소, 마이클 캐릭 그리고 파브레가스란 재능들이 발굴되었습니다. U17 월드컵에선 스페인이 브라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할 때 대회 최다 득점자로 파브레가스가 자신의 이름을 올림과 동시에 대회 최우수 선수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높였고 이내 아스날과 계약을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라마시아에서 교육을 받았고 누캄프에 대한 애정이 컸던 그였기에 바르사를 떠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죠. 16세였던 파브레가스는 스페인 프로 계약법에 의거해 아직 계약을 할 수가 없었던 반면 잉글랜드는 만 16세가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와 클럽의 부진한 성적으로 바빴던 관계자들은 파브레가스의 사전 가계약은 생각도 못하던 차였죠. 아스날의 애정 공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스날의 스카우터는 파브레가스를 44번이나 보러 갔고 아스날의 감독 벵거가 휴일을 반납해가면서까지 바르셀로나에 찾아오면서 그는 아스날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당시 파브레가스의 에이전트는 알무니아, 안토니오 레이스 등 아스날과 연결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호세바 디아스였으니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죠. 2003년 9월 아스날에 입단한 파브레가스는 리그컵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만 16세 212일의 나이로 득점에 성공, 아스날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 선수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물론 리그 득점과 유럽 대항전까지 아스날이 가진 모든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 바로 이 파브레가스의 업적이었고 스페인 국가대표팀 최연소 월드컵 출장 기록까지 세우고 맙니다. 스페인의 룬이라고 할 정도로 천재적 재능을 뛰어넘어 무서운 10대로 주목받았던 파브레가스. 첫해 3경기 출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04-2005 시즌 프로 2년차에 34경기에 나서며 이동을 올렸죠. 이 당시 아스날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4번 비에라가 꿰차고 있었고 파브레가스는 15번이었습니다. 국대에선 사비 알론소, 알벨다, 바라하 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이니에스타와 더불어서 월드컵 출전도 꽤 바라볼 수 있는 슈퍼 유망주였고 실제 A매치 데뷔 경기에서 도움까지 기록해 미래가 아주 밝은 상태였습니다. 2006년 챔스 8강전 아스날 대 유벤투스전이 또 대표적이었죠. 당시 챔스 우승 배팅 1위였던 유벤투스를 출몰시키며 스카이스포츠가 파브레가스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때린 것입니다. 한편 2005-2006 시즌부터 새로운 경기장을 신축하며 아스날은 긴축 재정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소위 어리고 유망한 선수를 많이 끌어모아서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주급자인 비에라를 필두로 베테랑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게 되었죠. 어린 유망주 중 가장 돋보였던 이가 바로 4번을 물려받은 파브레가스와 사우스햄튼에서 꽤 비싸게 데려온 16세 시오 월콧이었습니다.
특히 아스날의 주원을 맡으며 질베르토 실바, 비에라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출전 기회를 잡게 되었고 간간히 번뜩이는 패스로 국내외 언론과 바르셀로나 팬들의 시기 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2006-2007 시즌 시강 피레스가 카솔라를 따라서 비아레알로 떠났고 베르캄프의 은퇴, 로렌과 애슐리 콜이 모두 팀을 떠나면서 베스트 11 중 6명이 2년 만에 아스날과 작별합니다. 무패 우승의 멤버들이 하나 둘씩 비운 자리는 곧 전력 약화로 이어졌고 파브레가스가 1월에 선수상을 받았음에도 리그 챔피언 맨유와 큰 승점 격차, 첼시에게 컵 대회에서 덜미를 잡히는 등 트로피를 얻을 기회는 멀어져만 갑니다. 파브레가스의 도움 능력은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아스날은 득점 부재에 시달렸지만 공격의 시발점은 파브레가스의 발끝에서 시작이 되었고 피지컬은 부족해도 기술적인 볼키핑, 시야, 경기 조율 능력 그리고 엄청난 패싱력은 그를 단숨에 리그 정상급 패스마스터로 올려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파브레가스는 리그 11도움으로 생애 첫 도움왕에 올라 발롱도르 8위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스날의 단점이라 한다면 패스를 뿌리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라이커에 의한 득점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앙리나 반페르시가 부상이라도 당하면 이를 메워줄 해결사가 없었죠. 그리고 2007-2008 시즌 파브레가스는 리그에서만 17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2년 연속 도움왕에 오르는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펼칩니다. 17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한 날이 그의 21번째 생일 일주일 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아스날은 파브레가스의 폭발적인 도움 능력이 발휘되어 리그 2위의 득점력을 과시했고 수비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맨유가 너무나 강했을 뿐이었죠. 파브레가스는 이에 총 45경기에서 13골 23도움으로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하며 유로 2008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스페인의 10번은 대회에서 부진한 전력이 있었고 펠레가 파브레가스를 칭찬하고 나섰지만 그는 이를 모두 극복해내고 맙니다. 아라고네스 감독이 4-1-4-1 전술을 쓰면 선발로 썼고 비아, 토레스 투톱을 쓰면 조커로 활용했는데 이는 적중했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웠던 러시아전에서 2경기에서 총 1골 3도움을 올린 것이었죠. 어린 선수가 이처럼 활약하자 유로 우승팀 스페인의 2년 뒤 월드컵은 더 기대가 커져만 갔습니다. 2008년 윌리엄 갈라스의 이탈 후에 벵거 감독이 파브레가스를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하자 잉글랜드 기자들은 이를 두고 미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벵거 감독의 선택은 최고의 한 수가 되었죠. 파브레가스는 2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만 시즌 중반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 그의 커리어에 흠집을 냅니다.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좋은 시작을 보였던 그였지만 부상으로 3개월이나 그라운드를 떠날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파브레가스는 복귀 후 3경기에서 5도움을 적립하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패스마스터라는 걸 증명했고 2년 연속 리그 2자릿수 도움수를 기록합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선 9경기 6도움에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아스날을 준결승까지 견인하는 데 앞장을 섰죠. 리그 4위로 다시 한번 챔스 티켓을 손에 거머쥐었지만 3위와 승점 차이는 10점 차이가 날 정도로 컸습니다. 그만큼 왕년의 아스날이 다른 빅클럽들에게 많이 치였단 소리죠. 여러모로 1년 전과는 부진했지만 여전히 파브레가스는 상급의 체력과 정확성을 겸비했고 직관적 공격력, 상대에게 위협이 될 만한 능력을 모두 갖추었고 바르셀로나의 회장 라포르타는 이때부터 파브레가스를 다시 재영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합니다. 2009년 여름 아스날은 아데바요르, 콜로토레 등이 팀을 떠나며 빅4 자리를 계속 위협당할 처지였고 이런 전략 약화는 2005년 FA컵 우승이 오랜 시간 무관으로 지내온 파브레가스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2009-2010 시즌 파브레가스는 자신의 축구 인생 중 가장 많은 골을 한 시즌 동안 터뜨립니다. 개막전부터 2골 2도움을 기록하더니 리그 15골 15도움을 기록해버린 것이었죠. 특히 블랙번전 4도움은 백미 중에 백미였습니다. 공격에 비해서 아쉬운 수비는 계속 아스날의 발목을 잡았고 맨유, 첼시가 다 해먹고 있는 EPL 판도는 크게 변하지 않아서 아스날은 다시 한번 3위를 기록. 파브레가스는 결국 벵거 감독에게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이적 요청을 하게 이릅니다. 벵거 감독은 1년 더 머물러 줄 것을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고 파브레가스의 야망이 아스날에서 이루어지는 게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또한 자신의 어깨에 걸쳐진 압박감은 너무나 컸는데 때론 경기에 지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곤 했으니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2011 칼링컵 결승전을 보면 이적생 코시엘리가 대형 사고를 치면서 멘탈이 갈린 일이었습니다.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남아공 월드컵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적설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을 하고 난 후 펼쳐진 행사에서 동료들이 바르사 유니폼을 입히면서 다시 재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는 잔류를 발표했고 2010-2011 시즌 아스날과 사실상의 마지막 동행을 하게 됩니다. 4시즌 연속 2자릿수 도움에 성공한 파브레가스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그나마 어린 아론 렌즈였을 만큼 그는 대체 불가였습니다. 그렇게 8년간 아스날과 함께한 그는 이제
스페인 무대로 향합니다. 이적료는 616억. 이적 3일 만에 데뷔전인 슈퍼컵에서 우승을 차지해 6년 무관의 서러움을 날린 그는 난다긴다 하는 축구 도서들이 질비한 바르사에서 29경기에 출장을 했고 2011-2012 시즌 리그 9골과 10도움으로 완전히 팀에 녹아든 모습을 보입니다. 한동안 비아와 페드로가 모두 부상으로 인해서 전력에서 이탈한 사이 측면 윙어나 공격수로 투입이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특히 코파델레이에선 원맨쇼에 가까울 정도로 활약을 펼쳤는데 준결승전 발렌시아전에서 혼자 상대 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봐야 할 정도. 사비와 파브레가스 공존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르디올라 감독은 파브레가스를 톱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 다재다능함에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스페인 대표팀으로 이어져 벨보스케의 제로톱 전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전세계 축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이 가짜 9번 전술은 유로 2012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우승을 차지하면서 부적품대 스페인이 세계 최고의 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합니다. 빌라노바 감독과 함께한 2012-2013 시즌 패배비에서 티토의 바르사는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는 스타일이었고 적응에 애를 먹습니다. 제로톱을 하기에는 그 자리에 메시가 있었고 드리블과 패스는 이니에스타가 있었으며 사비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사비라는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파브레가스 본인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 그만의 장점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리그 11골과 12도움의 스탯은 높이 살만했지만 바르셀로나 전술에 딱 맞다고 보기 힘들었고 스탯은 약팀을 상대로 주로 쌌을 뿐만 아니라 위치 또한 어정쩡했습니다. 당연히 이적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파브레가스는 당연히 이적설을 일축했고 계속 바르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냅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26살. 그를 노린 것은 맨유였지만 영입 실패로 펠라이니와 슈바인슈타이거로 전회할 수밖에 없었죠. 2013-2014 시즌 파브레가스는 사비 보스케스와 함께 중원을 책임지며 리그 8골과 14도움이란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도 홈팬들에게 야유를 받는 등 팬들은 이미 사비 이니에스타라는 높은 퀄리티의 미드필더를 맛본 터라 파브레가스의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르사의 엘리케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파브레가스를 매물로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파브레가스를 내보내고 영입하려고 한 선수는 전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창의적인 패서 라키티치였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기 전 그의 친정팀 아스날 복귀는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스날은 같은 포지션에 램지나 외질 등 선수들이 이미 채워져 있었고 파브레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첼시의 무리뉴 감독은 빠르게 세스코와 접촉해 설득을 했고 확진시켜 주었습니다. 램파드가 빠져나간 자리에 정신적 지주 좋은 기량을 맞춰줄 수 있는 카드로 파브레가스가 최적의 자원이었던 셈이었죠. 이적료는 462억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EPL 무대에서 파브레가스의 환상 패스는 여전히 빛을 냈고 전반기에 13개의 도움을 올립니다. 이는 2위 시그루손과 5개나 차이나는 격차였고 시즌 전체 선수 중 가장 많은 패스를 뿌렸으며 슈팅으로 이어진 킬패스 또한 리그 1위. 덕분에 첼시는 선두를 질주합니다. 파브레가스, 디에고 코스타를 등에 업은 첼시는 시즌 더블을 달성했고 잔사로 이어집니다. 파브레가스는 리그 18도움이라는 스탯을 쌓았고 2위 카솔라를 7개 차이로 따돌리며 생애 3번째 도움왕에 오릅니다.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첼시의 다음 시즌 2015-2016 시즌 알다시피 참혹했던 해였고 팀 전체가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 그래도 5골 7도움으로 본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예년만 못한 팀 경기력 때문에 비난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은골로 캉테가 합류하고 마티치에 밀리며 주로 교체로 나오게 된 2016-2017 시즌 출전 시간이 많이 줄었음에도 그는 불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홍태 감독의 3-4-3 전술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30살을 앞두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한 그의 모습에 첼시 팬들은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홍태 감독 전술에 쓰기에는 안 맞고 내보내기에도 애매해서 당시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같은 상황이 온 것입니다. 3백 체제에선 기회를 많이 받기 어려워도 플레이메이커형 선수가 부족한 첼시에겐 꼭 필요했고 첼시는 그를 붙잡기로 합니다. 도움 순위는 12개로 리그 4위였는데 출전 시간이 놀랍게도 도움왕 데브라이너의 절반도 안 되는 1300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은 더 뛰고 싶어한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교체 출전은 나와 콩테 감독의 일이고 이 경쟁을 이기고 싶다라며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보입니다. 2017-2018 시즌도 전반기 첼시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고 샘스 역시 킬패스 1위의 면모를 보이는가 하면 상태 공백기 동안 경기당 4.7개의 태클로 본인 커리어 역대 가장 많은 수비 성공을 보여줍니다.
다만 점점 포지셔닝이 내려가면서 공격적인 도움을 올릴 기회는 줄어들게 되었고 풀타임을 뛴 커리어 중 가장 적은 4도움에 그칩니다. 박스 안에서의 넣어주는 패스는 수준급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동성이 떨어지고 탈압박도 같이 하락한 이유가 컸습니다. 이런 나비 효과는 스페인 대표팀 탈락에도 영향을 주었고 월드컵 출전은 무산되었습니다. 조르지뉴와 험난한 주전 경쟁에서 밀린 파브레가스는 첼시에서의 4년이라는 시간을 뒤로하고 2019년 1월 피에리 앙리가 감독으로 있던 프랑스 모나코와 계약을 해 정든 EPL 무대를 떠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2020년 모나코에서 현재 주급 2억을 받고 있는 파브레가스는 구단 직원들의 월급을 자신의 주급에서 삭감해 보존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 큰 주목을 받고 자신의 모든 걸 불태웠던 탓일까요? 재능만큼은 그 시절 EPL 원톱이었지만 결국 떠나야 했던 아스날의 주장. 암흑기에 갇혀있던 아스날에서 끝까지 남았더라면 파브레가스와 아스날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